그러면 다초점이 단초점보다 좋은 수술이냐? 사실 두 수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말하자면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닥 상담의사 안과 전문의 우성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뭘까요? 네,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50만 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체 1위를 차지했죠. 수술 건수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의 특징과 주의사항 그리고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이란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시기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심한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심한 정도가 3단계 이상일 때 또는 교정 시력이 0.56 이하일 때 그리고 시야가 뿌옇거나 눈이 침침한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할 때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게 되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술입니다. 대표적인 백내장 수술의 명칭은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입니다. 수정체 유화술이란 하얗게 변한 수정체 덩어리를 눈을 열고 들어가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잘게 부셔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인공재질로 만든 수정체를 기존 수정체를 제거한 그 자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이 모두 진행되어야 백내장 수술이 올바르게 끝나는 것입니다.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0.1도 못 보시던 분들도 수술이 잘 되면 1.0 가까이 시력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초점 수술은 우리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에서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말합니다. 다초점 수술은 말 그대로 초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이죠. 우리가 주변을 보는 데 있어서 두루 잘 보려면 크게 세 군데의 초점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이 세 군데의 초점이 다 있으면 안경을 쓸 필요 없이 맨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 세 군데의 초점을 다 가지고 있는 인공수정체죠.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고요. 따라서 다초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세 군데의 초점이 다 생겨서 광학적으로는 두루 잘 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초점이 단초점보다 좋은 수술이냐? 사실 두 수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말하자면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과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적으로는 다초점 수술이 좀 더 많은 초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동심원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구조가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초점 대비 빛번짐이나 퍼져 보이는 증상 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빛번짐에 민감하신 분이나 야간에 운전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초점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고비용의 다초점 렌즈가 모든 분께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눈 상태와 불편한 정도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현재 눈 상태는 어떤지 충분히 검사하고 본인의 불편한 점을 바탕으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서 굳이 과잉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백내장과 노안을 혼동하곤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얗게 변해서 원거리나 근거리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노안은 수정체 탄력 저하가 원인이죠. 우리가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 이 작용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것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안의 경우 시력을 측정해 보면 근거리 시력은 떨어지고 원거리 시력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백내장이라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3단계 이상이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는데요. 노안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노안인 경우에는 눈의 혹사를 피하고 주변을 밝게 하고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면 됩니다. 노안이 좀 더 진행되었다면 얇은 돋보기를 착용하고 무엇을 보든 좀 쉬어가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라식이나 라섹 방식의 노안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꽤 있으시죠? 갑자기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고 내원하셔서 본인이 백내장인 것 같은데 검사를 원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백내장은 없었고
노안에 의한 근거리 시력 저하로 밝혀졌죠. 물론 원거리 시력은 아주 좋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수정체보다는 사람 수정체가 기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기 수정체를 일찍 제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노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안 관리와 치료법을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노안 교정 수술을 혼동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 사례가 증가하여 전체 수술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데 단지 노안 증상이 불편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탓이 크죠. 기본적으로 너무 가깝게 근거리를 보는 것을 줄여야 하고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노안 조기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긴 합니다만 20, 30대 젊은 나이에 노안이 생겼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한 빗번짐, 눈부심 증가와 장기적으로 망막박리 등 수정체 외적인 암병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2022년부터 대한안과학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방지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중요하고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 나가셔야 하고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금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암질환을 조기에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건강 정보들이 많은데요.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이런저런 소문들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잘 취사 선택하시고 무엇보다 경험 있는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현재 상태에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1인 미디어, 다양한 OTT 플랫폼들까지 보는 것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한 눈으로 잘 봐야 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젊을 때부터 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상담의사 안과 전문의 우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